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구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요, 빙하기가 훨씬 더 길어서 지구를 얼음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시기는 간빙기, 그러니까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빙하기가 지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요새 여야의 대치를 두고 빙하시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정말 척박한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여야가 대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뭔가를 함께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간빙기를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간빙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의혹과 폭로만 난무해서는 간빙기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진실규명에 서로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간빙기가 올 겁니다. 역지사지, 이것은 지금 정치권을 위한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빙하시대라고 그랬는데. 네. 이 정치권에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거 자꾸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논란이 계속이 되죠. 네. 앞서 이제 빙하기 말씀하셨으니까 간빙기가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4.13 총선 직후부터 국회 개원 전까지. 네. 그렇죠. 네. 예. 네. 어제는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좀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예. 2007년 11월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북한 통보 논란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최대한 본인의 행동, 말이 무엇이는지 국민들에게 말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다. 유체이탈 화법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로 정쟁에 휩싸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좀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전 대표하고 야권이 지금 역공에 나섰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내가 제일 앞서 나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좀 역공을 어제 취했었죠. 이 문재인 전 대표 어제 그 이제 충북 괴산 지역을 방문해서 그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 안보가 얼마나 든든했냐. 이 박근혜 정권은 그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역공을 취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실관계는 나올 만큼 나왔다. 당시를 좀 잘 기억하시는 분들께 물으시라. 이렇게 당시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께 물으시라가 그저께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언급을 좀 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더민주는 어제 그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논란은 그 정권의 그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그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오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즉 내일 있는 회의죠. 여기에서 그 박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하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법무부 국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그 문재인 전 대표 그 고발 사건을 그 신속하게 그 수사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검찰 수사의 그 편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야당 대표 때 그 방법을 거론하면서 진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다 밝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네, 좀 밝혀버릴 것이다는 좀 순화한 표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있잖아요. 요새 보면은 그냥 다 얘기해요. 그냥 수틀리면은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치에서도 이 절제와 금도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뭐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간관계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 왜 김영준 전 부장검사하고 그 고등학교 동창 사이도 맞습니다. 막 그렇잖아요. 야, 이게 요새 세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논란의 진원지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자신의 책 내용을 갖고 문재인 전 대표를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그 자신의 그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뭐 근거 없이 썼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좀 일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그 내 회고록을 무슨 과거를 캐는 그 폭로라고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 대북 정책을 뭘 잘했다고 그 과거를 뒤집는 데 초점을 맞춰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 새누리당을 이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그 집권 9년 동안 했던 것을 그 지금이라도 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장관은 기본 철학을 공유하고 그때 조정하면서 국정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은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게 있으면 조정을 했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기자들에게 좀 반문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이게 바로 최순실 관련 문제인데 이 최순실과 K스포츠 연루 의혹. 이거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거.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독일의 해볼 수밖에 없을 것 치명까지 같은데 걸린 말이죠. 문제인데 말이에요. 네, 이 K스포츠 재단 설립촌으로 한국과 독일에 이 최순실 씨가 세 개의 그 회사를 그 세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한국과 독일에는 더 블루 K라는 이제 동명의 그 두 회사를 좀 설립을 했고요. 또 독일의 그 비대기라는 별도의 회사를 이제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국내의 그 WK는 그 최순실 씨가 이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독일에 있는 WK와 그 비대기라는 회사는 다 최순실 씨와 이제 그 모녀가 이제 그 주요 주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K스포츠 재단의 그 노모 부장과 박모 과장은 K스포츠 재단의 그 출근 도장만 찍고 WK 가서 그 일을 보아.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최순실 씨와 그 정유라 씨가 그 주주로 되어 있는 독일의 그 비대기라는 회사, 이 K스포츠 재단이 그 일부 대기업의 그 80억 원의 그 추가 출연을 이제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젝트 그 위탁 독일 현지 법인으로 이 소개한 곳이라고 하네요. 이 회사의 이 세 회사의 그 주요 사업, 체육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발굴 등 K스포츠 재단 이 설립 취지를 그대로 따놓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 검찰이 뭐 고소고발 이전에 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좀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보니까 최순실 씨가 글로벌 회사의 회장님이시네요. 네,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새 정치권 보면요, 그냥 의혹 덩어리인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송민숙 회고록 파문이 있죠. 우병우수석 의혹, 미르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최순실 씨와 그의 딸 문제까지. 자,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런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회고록 논란, 먼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선 전국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공식 신호탄이 쏘아올린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왜냐면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공방, 특히 색깔론으로 이제 번지기 쉬운 이런 공방이 대선 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 분의 회고록 내용의 일부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 이에 대한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정치 퇴행의, 과거에 이제 지역 갈등 문제가 이제 정치 퇴행의 한 상징적 예였다면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전향적인 어떤 정책 경쟁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내지 북한에 무슨 뒷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들춰내는 식의 경쟁은, 이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끝까지 간다 이거 아닙니까? 예?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사실 여당이 이런 걸 가지고 재미를 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국민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색깔론에 식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이러한 색깔 공세는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지금 사실 여권의 지지층이 많이 이렇게 이제 퇴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효과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지금 스캔들,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억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의지의 산물인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문제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어느 때든 찬성해야 된다는 문제식이 워낙 강하고,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과는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이에 대한 문제식을 여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 그분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자 노선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묻고서 결정했다라는 팩트 여부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예?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그 당시에 물어보나 마나 강력히 반대하는, 글쎄요. 대한 추진하는 자체를 강력히 예. 누구에게나 반대하는 그 상황이어서 굳이 물어봐야 아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권을 갖다가 마치 서로 간에 애통해서 조율해서 합의한 결정처럼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예. 만일에 반대도 아니고 기권으로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면은 아마 그 합의한 당사자는 북한에서 총살감이 아닐까. 북한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권은 반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예. 당시에 이제 대화 국민이었기 때문에 홍보를 어느 시점인가 통보를 갖다가 하고 또 통보하면 반응이 나올 테니까 그 반응은 또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하는 건 당연한 정보기관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통보는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통보한 거는 잘못이라고 보이지. 지금 모든 대화가 단절된 국면에서는 생소하게 여길지 몰라도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어떤 통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있는 것은 그럼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오해라기보다는 송민순 장관 같은 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예. 당시에 유엔 결의안을 줄곧 이렇게 찬성론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찬성해야 됐고 그 당시 송 장관을 둘러싼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기권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지금 이제 회고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과 북한과 물어보고서 북한한테 물어보고서 결정하자라는 얘기하고 좀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행위조차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 예.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통보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자꾸 이렇게 과거에 내밀한 어떤 남북 관계에서 오간 얘기들을 정쟁의 소재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좀 뜻이지, 실제로 또 그런 맞불 놓듯이 서로가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갖다가 금도를 넘어서서 들춰내고 폭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거는 솔직한 심경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예. 어찌 보면 유리한 증거, 초기에 찬성했다, 인권 개대안을. 그런 다른 분들의 기억에 대해서 나는 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솔직한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좀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요. 예.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른 분들과 기억을 좀 맞춰서라도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이 입장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검찰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만 지금 별 의지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순실 씨가 차린 비밀 회사가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온 상태거든요. 이게 사실은 최순실 씨는 국제 그룹을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예, 지금 그거야 사실은 개인의 자유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그렇죠. 본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K스포츠라는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만든 재단인데 이 재단을 통해서 또는 이 재단의 자금이 그런 개인적인 일에 이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내사에서 그냥 피의자 수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내사에서 피의자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야당이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 측은 이것이 이례재단과 같은 성격이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은 보도가 사실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최순실 씨가 권력을 빗대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격은? 그렇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이제 좀 아름다운 어떤 행위로 이렇게 외양은 보여지지만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력들이 막 작용을 했다. 기업들에게 강제 모금하다시피 했다면 그게 권력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고 문제가 있는 저는 정치행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축적을 위한 거죠. 관련된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그냥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여기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사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선 행동에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예.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도 난리가 났어요. 최순실 씨 딸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거의 폭격기에 의해서 폭격을 맞은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화여대가 가장 큰 피해자.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화여대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학사 관리와 관련된 일들은 어차피 다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야 된다. 지난 며칠 전처럼 그렇게 해명하고 이렇게
사건의 의혹을 덮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학교 당국의 총장과 이사회, 유아이들 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순서의 대상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7시 36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곳곳으로 안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남사정류장 부근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꽤 안개가 짙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성과 남사 일대로 안개가 짙은 가운데 양재와 반포 사이로 서울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수서 가는 길 봉천터널 중간 부근 2차로에 사고 소식 들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난 사고로 보이는데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끝차로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지나실 때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사이로 긴 구간 출근길 정체가 자리 잡혔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송민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매몰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송민숙 회고록 논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사실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북한하고 먼저 물어보고 한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방법은 제일 빠른 건 뭐냐면 이거 빨리 진실 공방을 마치려면 이 문재인 대표께서 여기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난 얘기 못 한다. 이럴수록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가 되시겠다고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예. 먼저 본인이 소상하게 빨리 뭐 기억이 안 나면 기억도 더듬고 뭐 메모도 보고 관계자들 다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뭐 이재정 통일부 장관, 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등등 뭐 김경수 비서관, 뭐 송민수 장관 이런 분들 만나서 다 얘기 들어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빨리 국민들 앞에 당시의 상황을 밝히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 기록물 열람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열람도 본인이 하셨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공개하는 방법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본인이 밝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지금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방금 쓰셨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원래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이렇게 스타일을 이러신 리더십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 두 가지 문제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그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피 리더십을 갖고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하는 모습은 예. 누구보다 당사자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나는 얘기 못한다 물어보지 마라.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금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물론 그래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요. 뭐 이정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북과 내통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북한의 신여 정권 정계 은퇴해라. 김문수 전 지사는 김정일의 하수인 반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언급이 좀 과하다 또는 좀 너무 지금 여기에다 매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말씀 안 하시는 데서 이게 다 불거지는 거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당시 참여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의사결정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니까 과연 당시에 북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소통을 하고 예를 들면 물어보고 했냐 아니면 미리 통보해 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공격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밝혀야죠.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내가 제일 앞서가니까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그거야말로 보십니까? 진짜 동문서답이죠.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라든지 특히 저는 처음에 참여정부로부터 의사결정 구조를 배워라. 이런 식의 답은 정말 저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물어보는데 이런 얘기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각종 언론에다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혼란의 근거이고 그다음에 지금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거고 이거는 근데요 분명히 문재인 대표님도 아셔야 될 게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미르 문제나 이런 거를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주장 저는 진실 밝혀야 하고 밝혀질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미르재단 문제 제가 좀 이따 잠깐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열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장관으로 있을 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동문서답인가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는 지금 그건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래놓고 무슨 저는 이런 식의 이 태도를 계속 가면 저는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르 K스포츠 재단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 이 최순실 씨 문제가요. 미르 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까지 이게 문제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는 하죠. 근데 속도로 좀 내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많이 옛날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언론을 무슨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그 의혹이 있으면 제기가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 있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언제 밝혀지느냐의 문제지 이거를 영원히 진실을 있는 사실을 덮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지금 이걸 제대로 밝혀내야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문제, 이 의혹이요. 과거 야당은 맨 처음에 이 의혹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관련돼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은 이 최순실 씨 개인이 권력이라는 걸 팔아서 결국 자신의 이득을 얻는 그런 의혹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르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예. 잘 안 봅니다. 음. 막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복잡하죠. 예, 복잡하고 예.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예. 뭐가 있다면 밝혀야지 이 정도지. 예. 그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두 가지 더 여쭤볼 텐데 먼저 개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개헌이 필요하다면 다음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하는 게 정당한 절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얘기는 이번 이 텀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은 해야죠. 언제요? 저는 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예. 현실론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초반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저 되면 개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까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공약을 준수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내년 4월에 국민투표하자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될까요? 글쎄요, 그건지 모르겠어요. 뭐 18대 19대 뭐 열심히 연구를 했다. 우윤근 사무총장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던데. 근데 이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국민들이 이게 이제 개헌이라는 게 결국은 이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고 그 분산된 권력이 국회로 많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라. 자, 그리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모병제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말에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병제라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병제라는 것은 결국 이 개인의 자유, 행복 추구 이런 것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병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주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반대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인구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지금 안보 위협이 저렇게 큰데 지금처럼 국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있다면 과연 대안은 뭐냐. 그 대안까지를 내놓고 이번에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